이번 시간엔 디자인 감각을 키워주는 무료 소스 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엔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이나 아이콘, 일러스트, 폰트 등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라서 못 쓰기보다는 너무 많아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엔 꼭 추천하는 무료 소스, 무료 사진 사이트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료 소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디자인 감각을 조금 더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사진 사이트는 추천하는 걸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픽사베이란 사이트, 하나는 언플래시입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픽사베이를 쓰기도 하고 언플래시를 쓰기도 할 텐데요. 픽사베이는 우선 한글이 됩니다. 한글로 검색해도 사진이 나옵니다. 하지만 언플래시는 영어로만 검색을 해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언플래시의 사진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훨씬 감각적이고 더 크리에이티브한 사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플래시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영어로 검색을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거 찾고 싶으세요? 저는 스카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사진들을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 프리를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옆에 작은 버튼을 누르면 사이즈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웹상에서 사용하실 거면 미디움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리지널 사이즈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이럴 경우 이미지가 너무 크고 용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두 번째로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글로 하늘이라고 적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이미지가 나오는데 아까 언플래시와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사진이 훨씬 좀 일관된 느낌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셨나요?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 언플래시 사이트는 정말 하늘 중심으로 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찍어 올리는 여백이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픽사베이는 조금 더 다양하게 똑같은 하늘로 검색했지만 좀 더 오브젝트들이 들어가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고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혹은 취향에 따라서 사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진 하나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도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해상도에 맞춰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있을 텐데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로그인을 누를 경우에 바로 구글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았을 때에도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 파일이 브라우저 하단에 위치를 하고 여기 들어가시면 이 작은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폴더를 열어서 다운로드된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나면 이 파일들을 내가 작업하는 폴더에 따로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진을 찾으려면 많이 헷갈리거든요.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찾아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컬러를 배합하는 사이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컬러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원래 컬러 배합은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가인 저도 컬러를 배합할 때 많이 고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련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을까? 팁을 주는 사이트를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어도비 컬러 사이트인데요. 해당 주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가운데 휠이 있어요. 이 휠을 움직이면 동시에 유사색들이 5개가 양쪽으로 4개씩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바로바로 유사색을 잡아주게 되죠. 유사색뿐만이 아니라 다른 색 배합도 옆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많아서 사실 더 어렵기도 한데 전 여기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유사색 그리고 보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색으로 할 때 옆에 색상들을 잡아줬다면 보색으로 하니까 정반대에 위치한 색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중간에 가운데 색상을 이동을 해보면 자, 이렇게 또 반대되는 색상을 추출해 줍니다. 매우 사용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보색이라고 하면 색깔 배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알려주는 색을 쓴다면 매우 세련된 색상 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색상 모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CMYK나 RGB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보통은 RGB 모드, 즉 웹이나 모니터에서 색상을 많이 쓰시니까 RGB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색깔, 여기 A, B, C, D이라고 있는 각 색상 앞에는 색깔 아래에는 이렇게 각각의 색상 값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R, G, B마다 색상의 값이 입력이 되어 있죠. 네, 보이시나요? 그리고 웹에서는 색상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샵 모양의 옆에 색상 코드가 쓰여 있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래픽 툴에 그대로 이 색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가운데 내가 복사하고 싶은 색상의 코드를 컨트롤 C를 합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가져다 선택하시면 돼요. 컨트롤 C 누르시고 자,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그래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시고 사각형을 그리셨죠? 도형 윤곽선은 없이 그리고 도형 채우기로 들어갈 텐데 보통은 테마색이라고 지정된 색깔을 많이 사용하세요. 파워포인트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 적겠죠. 그리고 우리는 좀 다른 색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채우기 색으로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표준 지금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럴 경우엔 사용자 지정 탭을 눌러서 이런 색상 차트가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아래를 가면 육각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가 색상 코드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여기를 아까 복사해온 걸 컨트롤 V를 해서 눌러주세요. 컨트롤 V를 해서 여기를 바로 교체해 주시고 바로 색깔이 바뀌진 않아요. 확인을 누르셔야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아까 복사해온 색상과 똑같은 색상이 복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 색깔을 지금 여기로 붙여넣기를 한 거죠. 그 다음 옆에 색상을 보색으로 해볼게요. 보색으로 이 색을 2라고 써있는 부분의 색상을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시고 파워포인트로 와서 원래 색은 원래 사각형을 복사해 주신 다음에 다시 색깔에서 다른 채우기 색으로 가셔서 육각에서 컨트롤 V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보색을 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색깔이죠. 하지만 이 컬러 배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잘 조합이 될 수 있는 색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이번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 보게 되는 다양한 그림 파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는 그림 파일의 종류는 어떤 거죠? 네, JPG입니다. JPG는 여러분이 보통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네, 이런 사진들이 JPG 파일로 보통 저장이 되죠. 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신다면 무료 다운로드라고 눌렀을 때 나오는 다 JPG, 네, JPG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 JPG 이외에도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는 또 다른 그림 파일이 있는데 PNG라고 할 수 있습니다. PNG는 좀 아시기도 하고 모르시기도 할 텐데 JPG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배경이 투명하다는 겁니다. 배경이 투명해요. 제가 지금 PNG라고 가져온 아이콘을 지금 보시면 네, 여기를 이렇게 움직여도 뒤에 배경, 회색 배경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네, 신기하죠? 반면 JP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 뒤 바탕에 흰 배경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을 선택하실 때 PNG라는 그림 파일을 선택하시면 뒤 배경이 뚫려 있는 사진을 보게 되십니다.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더라도 png라고 찾게 되시면 이렇게 뒤에 모눈 모양의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배경이 투명한 그림이고 이런 걸 가져오면 내가 배경색을 바꿀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훨씬 다른 이미지와 섞어 쓰기에 편하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새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좋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좋다고 하기보다는 효용성이 높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SVG입니다. SVG는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사용은 하지 않고 계세요. 앞에 두 이미지가 비트맵 이미지라면 이 SVG는 벡터입니다.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는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비트맵은 픽셀이 있어요. 작은 픽셀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확대하게 되면 이미지가 깨집니다. 하지만 벡터는 이미지가 깨지지 않습니다. 특히 벡터 같은 이미지는 그래서 그동안은 웹에서 잘 호환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림 파일과는 조금 다르고 섬세한 사진 표현은 어렵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SVG가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많은 SVG 파일들이 나오고 있고요. SVG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아무리 늘려도 깨지지가 않고 가장 편리한 건 뭐냐? 여러분이 파워포인트에서 SVG로 된 파일을 가져오시면 얼마든지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PNG 파일이 있잖아요. PNG 파일은 색상을 여러분이 바꾸고 싶을 때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이렇게 색상이 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배경까지 그대로 바뀌어져 버리죠. 그게 아니라면 메뉴에서 그림 서식으로 가셔서 색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색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PNG와 다르게 SVG 파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진의 컬러를, 그 도형의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365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쉽게도 좀 이하의 버전에서는 SVG가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좀 상위 버전, 최근에 출시된 버전, 2010년 이후 버전에서는 대부분 다 사용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아이콘이나 벡터 파일을 다운을 받으실 땐 SVG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SVG 아이콘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의 파워포인트에서 색상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색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색으로 얼마든지 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SVG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색상을 바꾸되 또 요소를 다 분리시켜서 하나하나씩 편집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매우 편리합니다. 자, 이 일러스트를 보시면 이 일러스트가 PNG나 JPG가 아닌 SVG로 되어 있는 일러스트인데요. 자, 이렇게 봐서는 PNG인지 뭔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그룹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해제의 단축키는 Ctrl Shift G입니다. Ctrl Shift G 이렇게 눌러주시면 요소별로 다 쪼개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경색만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배경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선물 빨강색 박스의 색을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다시 선택하셔서 이렇게 주황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Ctrl G를 눌러주시면 다시 그룹이 됩니다. 이처럼 SVG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에서 색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한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아이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각의 파일 종류별로 다운을 받아보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아이콘 사이트입니다. 무료 아이콘 사이트도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데요. 저는 크게 이 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건 플래티콘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200만 개가 넘는 아이콘들이 되어 있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굉장히 고퀄리티 사이트여서 실무자인 저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플렉티콘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콘이 굉장히 스타일이 많고 다양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왕관으로 된 건 유료다. 왕관이 없는 사이트를, 왕관이 없는 그림을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하시거나 회원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하루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구글로 로그인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러면 아이콘을 하나 다운받아 볼게요. 이번엔 구름 아이콘을 한번 볼까요? 영어로 구름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구름 모양의 아이콘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구름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PNG, 여기 PNG 있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겁니다. SVG도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받는 게 좋을까요? SVG가 호환이 되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SVG를 받으셔야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죠? 이렇게 프리 다운로드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브라우저 하단에 파일 경로를 따라서 저장이 되고요. 이런 건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실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보시면 이제 EPS와 PSD라는 것이 나옵니다. EPS는 벡터 파일인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나 인디자인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오픈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PSD는 포토샵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픽 작업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런 파일을 받으셔서 고해상도의 작업을 하시고, 아니다, 나는 간단하게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하겠다 하신다면 PNG나 SVG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받아온 파일을 한번 여기서 불러와 볼까요? 다운로드 경로를 찾아서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제가 받은 파일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브라우저에 따라서는 이 아이콘 모양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찾으셔야 되겠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그대로 와서 SVG 파일을 붙습니다. 화면을 줄여서 사용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콘을 선택하실 땐 내가 보기에 예쁘다고 무조건 하시기보다는 컨셉에 어울려야 되고, 그리고 색상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는 걸 하셔야 되겠죠. 너무 많아서 고르는 것도 좀 어렵지만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아이콘 사이트는 아이콘 모노라고 하는 일본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다소 양이 많지 않고 사용법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 위에 일본어로 이렇게 되어 있으셨던 분은 영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었던 분들은 영어로 바꾸셔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다소 일본어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 검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 아이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카테고리를 찾으셔서 들어가셔서 아이콘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 이 사이트의 가장 편리한 점은 뭐냐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PNG를 사이즈별로 다운을 받을 수 있고 PNG의 색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이트도 똑같이 SVG, JPG, PNG를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SVG를 다운받는 건 아무래도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플래티콘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나는 SVG가 안 되는 파워포인트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 사이트에 오셔서 아이콘 모노라는 사이트에 오셔서 하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PNG로 하더라도 이 사이트는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신다면 여기 컬러 값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색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PNG를 누르면 이 색상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이 되고요. 배경도 뚫려있게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색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무료 그래픽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사진이나 아이콘을 살펴보았다면 지금은 좀 더 벡터 이미지, 벡터 일러스트에 치중해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추천하는 두 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드로우라는 사이트고 하나는 벡티지라는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벡티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정말 많은 벡터 이미지와 사진들이 있습니다. 벡터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사이즈를 내가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고 깨지지 않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책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네, 책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벡터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서 컨텐츠의 특성, 벡터인지 포토인지 혹은 비디오인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도 프리로 된 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럼 다시 프리 라이센스로 정렬이 되고 여기 아이스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많이 혼동을 하세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은 스폰서 이미지라고 해서 유료입니다. 유료. 그래서 이건 선택하시지 않는 편이 좋고요. 아래쪽에 프리라고 쓰여져 있는 파일들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일러스트 이미지를 내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프리 라이센스를 클릭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아이콘 이미지는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사이트를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일러스트를 다운을 받으시는 편을 추천하는데요. 가령 이런 일러스트들은 손으로 그린 느낌이 들면서 좀 자연스럽죠. 내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그림을 한번 다운로드를 그러면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프리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프리 라이센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압축이 된 채로 아마 다운로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폴더를 열어서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에 각각의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에는 이 SVG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큰 해상도의 JPG 파일과 그리고 PDF JPG 파일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PDF는 라이센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파일에 따라서는 SVG가 지원되는 파일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 다운로드를 받아 보시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 보시고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압축을 풀어 주시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JPG도 있지만 우리가 확인했던 SVG 파일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자주 추천해 드리는 무료 일러스트 사이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언드로우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언드로우라는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이 사이트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일러스트가 종류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무난한 디자인의 일러스트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주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주제도 굉장히 좁아요. 하지만 많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스타일을 쓸 수 있다는 편리함은 있죠. 여기서 제가 집이라는 키워드로 일러스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 연관된 일러스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게 되고요.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벡터 이미지가 제공되잖아요. 색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맨 위에
이런 책상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색상과 채도로 내가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는 색상의 컬러 코드를 안다면 아까 보셨죠? 여기에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 넣으면 색상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시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는데 우리 이제 알죠? SVG라고 써있네요. 그럼 SVG를 받아야 되겠죠? SVG가 안 되시는 분은 PNG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의 약간의 단점은 뭐냐면 PNG를 받았는데 배경이 하얀색이에요. 배경이 투명하지가 않은 PNG라는 게 약간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SVG를 다운받으신다면 어디에서나 색상을 바꾸고 좀 변경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무료 사이트를 살펴보았다면 유료 사이트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료 사이트 셔터스톡 아시죠? 셔터스톡의 장점은 고퀄리티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한다면 어디에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료 사이트를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거나 혹은 상업적 이용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의 퀄리티가 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료 사이트, 돈을 주고 구매하는 거는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판매용으로 들어가는 브로셔나 웹사이트에도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네. 보통 사진 같은 경우에는 10장에 5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많이 비싼 가격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작업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면 유료 사이트 정도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기까지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딱 엑기스만 추려서 알려드렸고요. 사이트를 잘 사용하셔서 조금 더 좋은 디자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